대부분의 좋은 조건의 대출들은 기존 고객에게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고객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사장연구소의 소장 이경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그럴까 시리즈 네 번째. 사장님들 사업하시는데 가장 큰 힘이자 걸림돌이 뭐죠? 대출이시죠. 그 대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은행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행은 처음엔 그렇게 친절했다가 대출 받은 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불친절하게 바뀔까요? 그것도 이제 그분들의 이 삶과 이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업하셔서 아시잖아요. 저희가 상대방을 알아야지 어떤 일을 할 때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선수끼리 일한다고. 선수끼리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 상대 선수의 컨디션과 상대 선수의 이익과 그 선수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은행은 철저하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기업이에요. 우리가 금융업이라고 해서 가끔씩 저희가 헷갈리는 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의 자금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게 무슨 공무원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은행은 정말 냉철한 회사원입니다. 이분들은 고충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은행원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침 8시까지 출근하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보통은 9시에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라서 9시 반에 업무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원래는 4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은 3시 반까지 업무 처리를 하시고 창구를 마감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업무를 3시 반 이후에 야근을 해가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업금융팀을 얘기해 볼게요. 금융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RM,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RM이라고 말씀하시죠. 혹은 부지점장님, 차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부지점장님들, 차장님들, RM분들은 이 은행원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야근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영업의 할당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은 본인에게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사를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회사들 대상으로 정부 자금도 알려주고 이자를 싸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업을 하는 거죠. 3년 전에 이 은행, 기업은행이라고 해볼게요. 3년 전에 우리 회사에 시설 자금을 해주면서 연을 맺었던 이 기업은행의 지점장님과 부지점장님한텐 저희 회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영업의 대상일까요? 아니죠. 흔히 말하는 잡아놓은 물고기겠죠. 잡아놓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거죠.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기업이고 많은 대출을 이 은행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는 많은 금융상품을 이 은행에 가입해줬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3년 전에 대출을 일으킨 그 당시에만 실적이 잡혔고 지금은 실적이 크게 잡히지 않은 그냥 잡아놓은 물고기이신 거예요. 자, 제가 은행원이라고 해볼게요. 제 입장은 어떨까요? 잡아놓은 물고기를 영업하기 위해서 뛰어다닐까요? 아니면 잡아놓은 물고기는 가끔씩 관리 전화 한 통화 정도만 해놓고 새로운 고객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은행의 조건은 이렇게 할 테니 저희 은행으로 갈아타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서 영업을 하러 다닐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조건의 대출들은 기존 고객에게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고객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3년 전에 저희에게 대출을 해줬던 A라는 지점장님이 있으셨어요. 혹은 부지점장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은 어떻죠? 은행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으로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씩 지점 변경이 있으세요. 더 빨리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지점장님이 바뀌었어요. 이 바뀐 지점장한테는 저희 회사는 정말 어떤 존재일까요? 가점이 있을까요? 영업적으로 저희 회사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혹은 저희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 회사가 대출을 일으켰다가 갚지 않는 리스크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일까요? 네, 후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쓰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한 방법이 그거죠. 처음에는 좋은 금리로 시설자금 위주의 대출을 저금리로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표님 이번에 갱신할게요. 그래 하면서 지나봤더니 결국은 금리가 처음에 금리가 아니고 매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용어로 그걸 밑둥깍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설자금 대출이나 좋은 대출로 해놨다가 점점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회사에게 얻을 수 있는 건 새로운 영업을 해서 새로운 고객이 됐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고 보험을 가입하고 적금을 가입하고 어떤 저희 급여이체를 넘겨주고 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밖에 없죠? 금리라도 높여서 우리 은행에 그 마진을 더 높게 가져간다고 하면 이 회사는 그나마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은행원들이 몰라서 금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낮춰줄 수 있음에도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잡아놓은 물고기에게는 절대로 좋은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은행원 입장에서는 우리 대표님들 회사가 이익이 되지 않아요.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 이자를 많이 가져가는 것밖에는 은행원에겐 이익이 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저희 회사는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한다거나 회사가 망하게 된다고 했을 땐 그 부실을 누가 껴안아요? 3년 전에 해줬던 그 지점장이 피해를 받나요? 아니면 지금 바뀌어있는 현직 지점장이 피해를 받나요? 지금 바뀌어있는 현직 지점장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다 내보내려고 하는 게 새로 바뀐 지점장님들의 성향이시고 니즈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처럼 은행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건을 좀 적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매번 요청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C1, C2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받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자체 품위를 올려서 이자를 더 싸게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그거를 못 받고 계신 중소기업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컨설팅해서 저금리에 좋은 대출 혹은 정부 자금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 네 번째 순서, 은행은 왜 그럴까? 제가 왜 자꾸 이 왜 그럴까를 말씀드리냐면 상대방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됐을 때 이 상대방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을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종합적인 컨설팅을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부자사장연구소에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하다. 기기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정부자금, 렌트, 리스, 기타 P2P 사채까지 다양하게 대출에 대해서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업금융연구소로 접속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교육 희망자들은 저희 아래 단에 컨설팅 교육생 모집이라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오셔서 연락을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업하시는 분들 연락 부탁드리고요. 같이 우리 사장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